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현식이 질병과의 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심장혈관 계통 질병, 암성 질병, 물질대사 질병을 비롯하여 병 걸린율과 노동력 상실률이 높은 질병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영양물질과 산소를 쉼없이 나르는 혈관과 인체의 골격을 유지해주고 장기들을 보호해주는 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동맥경화증과 골성소증의 호상관계와 이 질병 치료에 뚜렷한 효과가 있는 알렌드로나트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언제나 젊고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나이가 들면 골성소증이나 동맥경화증 같은 질병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생활에서 흔히 보게 되는 질병으로서 의학자들은 로화의 쌍둥이 질병이라고 합니다. 골성소증과 동맥경화증은 나이 증가에 따르는 로화 현상으로서 남녀 구별이 없이 발생하지만 골성소증인 경우 남성이 4명일 때 여성은 13명 정도 발생합니다. 또한 동맥경화증인 경우 혈관 속의 종양을 보면 여성들보다 남성들 속에서 구 발생 비율이 더 높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러한 골성소증과 동맥경화증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연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골성소증 치료에 널리 쓰이고 있는 알렌드로나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렌드로나트의 양리적 작용에 앞서 인체 내에서 진행되는 칼슘 침착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칼슘 침착은 사람의 생명활동의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생물학적 속해와 또는 광물질화라고 합니다. 가장 명백한 신뢰는 뼈입니다. 뼈는 신체 운동을 위한 안정한 골격을 주고 조직과 장기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칼슘 이온의 원천으로 됩니다. 또한 이빨을 석회화하고 귓돌을 형성하여 평형을 유지하게 하며 속도 변화를 인식하게 합니다. 이렇게 생물학적 석회화는 보통 뼈와 이빨 등 제한된 부분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런 생물학적 석회화가 혈관이나 심장 판막과 같이 석회화되지 말아야 할 조직에서 진행되면 병적 증상을 나타내는데 의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 이소성 석회화 또는 병적 석회화라고 합니다. 이런 이소성 석회화가 혈관의 구조와 기능장애 같은 질병을 일으키고 나아가서는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유발시켜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소성 석회화가 뼈 형태로 발생하는 것을 고라라고 하는데 혈관 석회화가 바로 분류성 동맥경화증 때 혈관의 내막에 뼈가 형성되는 고라 과정입니다. 분류성 동맥경화증은 혈관 내막에 많은 양의 칼슘과 지질이 침착되고 증막 활평근 세포들이 내피적으로 이동하여 증식하면서 혈관의 탄력성이 낮아지고 굳어지는 만성 질병입니다. 이런 분류성 동맥경화증이 고라 과정이라는 의학 연구 자료는 이미 오래전에 발표되었습니다. 1863년 당시 워로브라는 외국의 의학 교수는 동맥벽에 골수를 동반한 해면 질뼈가 존재한다는 관찰에 기초하여 자기의 조서에서 석회화된 관동맥의 분류경화성 병변은
단순한 속해 과정이 아니라 고라 과정이다 라고 소술하였습니다. 결과 분류성 동맥경화증의 기본 병변은 칼슘 침착, 지질 침착, 섬유성 결합 조직의 증식에서 지질 침착에는 아토로바스타틴과 섬유성 결합 조직 증식에는 리지노프릴과 같은 약들이 이용되고 있지만 동맥경화증 발생의 초기부터 나타나는 칼슘 침착에 대한 치료 약물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혈관 속회화로부터 동맥경화가 시작된다는 것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이 분야에 대한 치료가 증식되고 분류성 동맥경화증이 골성소증과도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었습니다. 그러면 골성소증과 동맥경화증은 어떤 연계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알자면 아마 생명의 태생기 때부터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태생기는 성숙된 여성의 란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란소에서 나와 자궁으로 가는 과정에 수정된 란포는 초기세포 분열을 되풀이하면서 7일 만에는 포배로 되어 자궁 내벽에 착상됩니다. 착상된 포배는 내배엽과 외배엽, 중배엽으로 분화되는 배엽 형성 단계와 기관 형성 단계의 배아기를 거쳐 사람형이 형성되는 태아기로 넘어갑니다. 인체의 장기들과 기관들은 이 외배엽과 중배엽, 내배엽에서 분화 발육되고 형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외배엽에서는 신경절, 뇌, 척수, 눈, 입, 코, 피부와 같은 신경감각 계통이 형성되고 내배엽에서는 소화기관, 호흡기관, 내분비 기관들이 분화되며 중배엽에서는 뼈와 혈관이 분화됩니다. 이처럼 뼈와 혈관은 한 개의 중배엽 세포에서 생겨납니다. 때문에 뼈는 혈관처럼 유연해지려는 성질이 있고 혈관은 뼈처럼 굳어지려는 성질이 있는데 뼈가 혈관처럼 유연해지려는 것이 골성소증이고 혈관이 뼈처럼 굳어지는 것이 동맥경화증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파골세포가 파괴해버린 자리에 새 뼈가 보충되지 못하여 뼈량이 얇아지고 끊어지며 없어져 골절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 골성소증의 기본 병적 변화라면 속해 침착, 지질 침착, 섬유성 결합 조직 증식으로 동맥이 좁아지고 막히는 것은 분류성 동맥경화증의 기본 병적 변화입니다. 이렇게 골성소증과 동맥경화증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동시성을 띠고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관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실내로 흰 쥐에게 돼지 비계와 사탕, 콜레스테롤 등을 혼합한 경화식 모기를 주면서 칼슘 부하를 줍니다. 모기를 주입한 후 60일 만에 뼈와 혈관을 관찰해보니 골성소증과 동맥경화증이 동시에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확실히 골성소증과 동맥경화증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사람이 젊었을 때에는 인체 내에서 생성되는 생리활성 물질인 피로린산, 방갑산성 호르몬, 칼시토린, 비타민 D와 같은 칼슘 대사 조절 인자들이 균형적으로 작용하므로 골성소증과 동맥경화증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나이가 많아지면서 뼈의 칼슘량은 감소되어 골성소증이 오고 혈관이나 콩팥, 뇌수와 같은 조직에서는 칼슘량이 상승하여 동맥경화증이 오겠습니까? 이런 현상을 인체 내에서 칼슘 균형을 조절하는 생리활성 물질들 중에 하나인 피로린산의 작용을 놓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혈액 속에 칼슘 농도가 정상보다 낮아지게 되면 피로린산은 즉시 파골세포에게 다가가
뼈의 칼슘을 동원시켜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일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면 파골세포는 뼈를 파괴하여 뼈의 칼슘을 혈액 속으로 들여보냅니다. 한편 저골세포들은 파골세포가 파괴해버린 뼈를 수복합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정상 수준으로 되면 피로린산은 다시 파골세포에 칼슘 생성을 중지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러나 로화와 질병으로 쇠약해진 피로린산은 도는 파골세포를 통제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그 생성마저 중지되고 맙니다. 간단한 실리로 생신한 무를 잘랐을 때 석살은 아주 매끈하고 물기가 덜지만 수확하여 한 해가 지난 무를 잘랐을 때에는 보다시피 석살의 물기와 용량분이 다 빠져 구멍이 숭숭합니다. 마찬가지로 뼈에서도 많은 양의 칼슘이 빠져나가면 이렇게 뼈가 송부러지는데 이것을 골성소증이라고 합니다. 한편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은 혈관벽에 쌓여 속해화되고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면서 혈관벽은 젊은 사람의 3 내지 4배로까지 두터워지는데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증입니다. 이것은 뼈에 있던 칼슘이 빠져나와 혈관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서 골성소증과 동맥경화증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골성소증과 동맥경화증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하여 뇌혈전, 뇌출혈, 고혈압, 무릎 아픔, 허리 아픔이 옵니다. 혈관 속회화가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는 것이 밝혀지고 또 뼈와 혈관의 화상관계가 확정되면서 골성소증 치료약이 동맥경화증에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뇌혈전, 뇌출혈과 심근경색에 주되는 위험인자인 동맥경화증의 발생 초기부터 나타나는 혈관 속회화에 대한 약물 치료 대책을 연구하는 과정에 알렌드로나트가 심각하고 치명적인 혈관 속회화를 억제하여 동맥경화증과 골성소증을 동시에 치료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었습니다. 알렌드로나트는 인체내에서 생성되던 피로린산을 대신할 수 있는 약으로서 골성소증, 고칼슘 혈증, 이소성 고라의 치료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동맥 칼슘 침착의 기전이 해명됨으로써 그것을 치료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알렌드로나트의 작용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사람이 먹은 알렌드로나트는 혈관을 통해 뼈에 가서 결합됩니다. 뼈에 붙어있던 알렌드로나트는 파골세포가 뼈를 파괴할 때 파골세포 안으로 들어가 지질대사를 장애하여 파골세포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뼈에서는 칼슘 방출이 중지되어 골성소증이 생기지 않게 되며 혈관에서는 속회화가 중지됩니다. 속회화된 혈관벽에서도 알렌드로나트의 역할은 아주 뚜렷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알렌드로나트가 속회화된 혈관 틈새로 콜레스테롤이나 대탐식 세포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경화반이 형성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 경화반에서 알렌드로나트는 중막 할평근 세포들이 더 이상 내막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혈관벽이 두터워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알렌드로나트의 역할에서 중요한 것은 대탐식구의 속해 탐식 기능을 억제하여 이미 생긴 분류경화반이 커지는 것을 막고 경화반을 안정화시켜 출혈과 혈전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알렌드로나트에 의해 경화반이 안정화되면 콜레스테롤 순환 과정에 생겨난 저온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들이 혈관벽에 생긴 경화반을 해소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혈관 내막에 형성된 경화반에서 지질 찌꺼기들을 모두 간으로 날아가며 간에서는 이것들을 처리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와 혈관을 석회화하지 않은 이상 이미 형성된 분류성 동맥경화증이라고 하여도 인체 내에서 생기는 HDL 콜레스테롤의 작용에 의해 경화반이 줄어들면서 동맥경화증은 해소됩니다. 이처럼 알렌드로나트는 파골세포의 활성을 억제하여 뼈에서 빠져나가던 칼슘 유출을 차단함으로써 혈관 석회화와 지질 침착, 혈관 내막이 두터워지는 것을 모두 막아 골성서증과 동맥경화증을 다 같이 치료합니다. 대동맥 내막에는 지질 침착과는 연관이 없이 어린이 시기부터 칼슘이 침착되기 시작하며 20대부터는 더 자주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순환기 분야에서 남문제로 간주되어 오던 분류성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거나 또 이미 생긴 동맥경화증을 치료하자면 간장 내 베타히드록시 베타메틸 글루타릴 저효소나 혈관 내피에로의 속해 침착과 같은 거리들을 적어도 1년 이상은 차단하여야 합니다. 알렌드로나트는 부작용이 없고 약 먹는 방법도 매우 간단하며 치료 효과가 큰 것으로 하여 한 주일에 한 번 먹는 리상적인 치료 약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때 별치 않게 생각했던 속희화성 혈관 장애의 심한臨상적 후과는 뇌혈전과 호혈성 심장질병, 사지절단, 사망률의 증가와 같은 위험성으로 하여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골성서증이나 동맥경화증 치료에서 명심할 것은 누구나 자신들의 혈압이나 혈중 지질 수치들을 알고 있듯이 여성들은 자신에게는 뼈에 어느 정도의 칼슘이 조장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하며 남성인 경우 자신의 혈관이 어느 정도 석회화되었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동맥경화증과 골성서증을 예방하는 첫 걸음으로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관 석회화나 동맥경화증이 발생하는 데 대하여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골성서증 때는 허리 아픔, 무릎 관절 아픔과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나 동맥경화증은 임상적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이 경과하고 고혈압, 협심증, 뇌출혈, 뇌혈전과 같은 질병들이 발생한 다음에야 관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예방과 치료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골성서증과 동맥경화증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대체로 동시적으로 발생한다는 데 대해서 잘 알고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건 부문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혈관 석회화의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골성서증이나 동맥경화증을 미리 막아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해 나아갑시다.